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임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게 나온 문제인데 그 문제 고난도 문제 아무리 고난도라고 해도 그렇게 기발한 발상을 요구하지는 않고 무슨 정의와 성질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끝까지 풀어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일단 우리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fx는 x제곱 플러스 딱 저 정보를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겠죠? 문자는 물론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개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래놓고 gx는 일단 저기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여기다가 다시 옮겨 쓸게요. 그런 다음에 gx는 fx를 인수로 갖는다는 점도 뭔가 좀 신기하네. 근데 가랑 나랑 다를 주어졌을 때 저를 딱 봤을 때 가는 우리가 연속과 극한에서 진리도록 연습을 해와서 이미 체화가 된 조건이에요. 하지만 나랑 다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하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것을 기하학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지 또는 아니면 이거를 실제로 미분을 한 다음에 대입해서 저 방정식을 떠올려야 될지 어떻게 감이 올지 모르니 일단 우리가 아는 것부터 먼저 접근을 하는 겁니다. x가 1에 한없이 수렴한 한없이 다가가고 있을 때 원래 g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죠. 자, 근데 가에서 주어진 바가 뭐냐면은 저거 우리 보자마자 바로 g1 마이너스 f1은 0이다라는 정보는 본능적으로 튀어나오시겠죠. 근데 이 0이라는 것은 어떤 식에 더하거나 빼거나 그 식에는 전혀 문제를 두시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도 식의 값은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g1을 우선 먼저 빼줍니다. 그럼 원래는 g1을 빼줬으니까 g1을 더해야 되는데 g1과 f1이 똑같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는 f1을 더해야 돼요. 근데 왜 빼냐고? 바로 묶을 거거든. 이렇게 묶으면 저 가에 나타낸 식과 일치하거든요. 의미가 똑같다. 근데 얘를 미분계수의 극한을 이용한 미분계수의 정의를 통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꼴이 나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묶어 보면은 얘는 결국에는 G'1에서 F'1을 뺀 값과 똑같고 이게 가에서 0이라고 주어져 있으시네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바와 얼마나 유사한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정보를 딱 보시자마자 한 번에 이런 결론에 이르시게 됩니다. gx-fx라는 것이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자, 근데 이게 한 번에 납득이 안 되실 수 있고 전혀 문제가 없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해. gx에서 fx를 뺀 식이라는 게 이거에 의해서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 함수 hx로 한번 설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그럼 가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가에서 분모는 x-1로 여전하시지만 얘 대신 우변에 있는 걸 집어 넣어보면은 x-1 hx가 되시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분이 되는데 얘가 h1 다함수니까 극한값이 있고 함수값과 똑같죠. 근데 얘가 가에서 주어진 바대로 0이라고 보시죠. 그럼 뭐야? hx는 x-1을 인수로 가진다. 진리도록 했죠? 자, 근데 뭐지? 얘가 이 식이 x-1을 인수로 갖고 h는 또 x-인수를 가지니까 얘 역시 이 과정을 통해서도 gx-fx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중간 과정을 거쳐서 증명을 해도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뭐지? 하다. 그래. 근데 gx-fx를 우리가 계속 다뤄왔는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gx는 fx를 인수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얘를 fx로 묶은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나? 원래 얘가 fx에 곱혀져 있던 건데 거기서 fx를 뺀 거니까 인수로 묶으면 얘를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고 내가 지금 몇 번 말했는지 모르겠어. 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일단 f는 2차식이긴 한데
적어도 일단 예식 같은 경우에는 x-1의 제곱은 확실히 아니에요. 얘는 1차항의 개수가 -2인데 얘는 -1이잖아.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fx가 이거 제곱 그 자체거나 아니면 x-1을 fx가 하나 같고 나머지 x-1을 이 식이 같거나 둘 중 하나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fx가 x-1이 제곱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gx는 fx를 인수로 갖기 때문에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거랑 똑같은데 얘를 한번 미분해보면은 미분했을 때 얘는 x-1을 인수로 가지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조건 나라는 게 그럼 이제 왜 주어졌는지 알겠지? 조건 나에서 뭐라고 했어? g'-1이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x-1을 인수로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랑 똑같죠? 내가 지금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실판도 안 들어 이 정도는. 그럼 이게 서로 상충이 되시니까 얘는 불가능한 경우로 전락이 돼서 남은 경우 단 한 가지. fx가 x-1을 딱 한 가지만 하나만 가지고 내가 여기서 상수함을 n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다음과 같이 해주시는데 여기서 n은 1이 되면 안 된다는 점. 이것도 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여기서 끌고 온 거야. 그리고 이게 x-1을 인수로 가지시다 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이 식은 0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1을 대입해보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a가 1이라는 값을 가진다는 거는 일단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근데 나 실제로 문제 풀다가 여기서 막혔거든. 왜 그런가 보니까 다를 안 써먹고 있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다란 나를 더 써먹을 수 있나 했는데 못 써먹겠더라고. 그럼 이제 저 외계어 같은 다가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아직도 나는 저게 기하학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 fx와 gx를 실제로 미분해야 돼서 하는지 감이 안 오는데 일단 먼저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프를 도저히 못 그리겠어요. 어떤 시도를 해도 미지수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fx를 못 그리고 gx는 4차 함수니까 더더욱 그리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뭐지? 그러면 이거는 수식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서 일단 식들을 다 볼로 써둘게요. 저기서 일반 함수와 도함수 모두 나타나 있으니까 걔네들을 써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아까 1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되겠고 근데 fx까지 폴로 쓰기에는 손이 힘드니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다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내시겠죠? f 알파와 f 프라임 알파가 같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수식적인 방법이니까 당연히 대입해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n 이게 2 알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해보면 이 값이 나와요. 근데 얘를 알파에 대한 2차식은 확실한데 얘를 이쪽 좌변에다가 넘겨가지고 방정식 포르로 정리를 해봤더니 판별식을 쓰건 어떤 짓을 하건 무슨 의미를 하는 을 가지고 있는지 저 파악을 못했어요. 식만 지저분해지고 괜히 더 이상 진전이 없으니까 다음 조건을 봅니다. 저는 G' 알파가 이 F' 알파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데 근데 원래 G' 알파를 우리가 F에 대한 식으로는 분명히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F' 알파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1 F 알파 이것과 똑같다는 소리인데 내가 왜 말을 갖고 했을까? 이거에 주어진 의미를 파악해낸 겁니다. 어떻게 파악하랬을까요? 얘는 이 짓을 하라고 써먹은 주어진 게 아니라 여기다가 대입 또는 치환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서로 같다는 의미잖아. 그러면 F 알파를 F 프라임 알파로 바꿔치기를 한 다음에 좌변과 우변이 모두 공통인수 F 프라임 알파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면은 F 프라임 알파로 묶어낸 다음에 식을 정리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이 식이
이 f 프라임 알파 똑같다고 하시니까 결론은 뭐다? f 프라임 알파 근데 f 프라임 알파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양면을 나누시면 안 돼요. f 프라임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 이런 꼴로 나오게 된다. 근데 수학 문제가 되게 힘든 이유가 안 끝나요. 끝이 안 보여.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세 가지 요소가 다 존재한다는 뜻이야. f 프라임 알파는 0이 될 수도 있고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알파는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굉장히 힘든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감각적인 직관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은 얘가 알파가 1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눈치를 채십니다. 그래도 나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이유가 뭔지 말해볼게요. 알파가 만약에 이게 이렇다면 f 프라임 알파가 f 알파 같은데 알파는 1이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x-1을 인수로 가지니까 얘는 0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 프라임 1도 역시 0을 가져야 되니까 뭐지? 저게 1을 대입해 보면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게 0이 되셔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럼 얘가 n이 1이 되거든요.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 n 1이 되면 안 된다. fx는 완전 제곱식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결론이 서로 무슨되죠? 그럼 알파 플러스 1은 알파는 1이 되면 안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나머지는 순서를 뭐 어떻게 뭘 먼저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해설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틀린 경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가면 얘가 0이 되면 안 돼. 왜 그러냐? 도함수 알파 값과 원래 함수 알파 값이 똑같으니까 얘도 0이겠죠. 근데 뭐지? 2차 함수니까 근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알파 같은 경우는 일단 알파는 1이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알파는 무조건 n이야죠. 그러면 f 프라임 알파가 대입을 해보면은 n-1이 나오는데 얘가 0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그럼 n은 1이 되는데 얘도 무슨이죠? 얘 아까 1이 되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럼 남은 경우는 다 한 가지밖에 없네. 알파는 마이너스 2 고난 끝에 여기까지 결국 도달했습니다. f 알파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이 나오시고요. f 프라임 알파는 얘는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5가 나오실 건데 맞아. 이걸 연립방정식 이게 같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방정식 풀어서 계산해 보면 n은 마이너스 4분의 11이 나오시겠네요. 자 그럼 n을 구했으니 f를 구했고 f를 구했으니 g를 구했네요. 그럼 뭐지? 저 g 알파 플러스 4는 알파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g를 구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 내가 지금 연산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답을 그냥 선제적으로 알려주자면 얘는 4분의 57이 되어서 답은 61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숫자가 어디에? 몇 분 남니?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가 뭐다? 이런 어떤 특정 x값에서 뭐지? 원래 함수와 도함수가 모두 0을 가진다는 것은 그 함수의 제곱을 무조건 인수로 가지게 된다는 점. 그 안목을 하나 획득을 하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인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능력도 이 문제를 통해 그런 능력을 기를 수가 있으며 얘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분류가 세 가지나 돼도 절대 쫄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하라. 이게 이 문제의 교훈이 되고 되십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못 풀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저보다 더 잘하게 될 거예요. 너무 당연하구나. 끝.